이번 주 비트코인의 하락, 그냥 조금 빠진 조정이라고 보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동시에 깨졌습니다. 가격만 떨어진 게 아니라 레버리지 구조, 유동성, 그리고 시장의 심리까지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급락을 했는지, 그리고 이 하락이 단기 공포인지 구조적 압력인지 차분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천천히 내려간 게 아닙니다. 무너졌습니다. 비트코인 단기간 5,000달러 이상 급락, 단 몇 시간 만에 약 10억 달러 규모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최근 3일간 약 5천억 달러 증발했습니다. 이건 자금 이동이나 로테이션이 아닙니다. 강제 매도, 연쇄 청산, 디레버리징 이벤트였습니다. 거래량이 늘어난 것도 매수세가 강해서가 아니라 포지션이 강제로 정리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장의 가격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비트코인 약 78,000달러, 이더리움 약 2,400달러, 주요 알트코인 주간 기준 10%에서 20%대 하락. 이 흐름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리스크 회피, 레버리지 축소. 시장 참여자들이 더 올라갈까가 아니라 지금 위험한 거 아니야를 먼저 고민하는 구간입니다. 이번 하락에서 덜 언급되고 있지만 심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이티지의 평균 매입가입니다. 보유량 71만 2천 개 이상의 비트코인, 평균 매입가 약 7만 6천 달러, 현재가 약 7만 8천 달러. 즉 손익분기점까지 2%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을 팔 거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대형 기관이 손익분기점에 접근했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 심리를 예민하게 만듭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도 트레이더들은 재무부담, 변동성 확대,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가격에 반영합니다. 이제 기술적 분석을 보기 전에 벤코엔이 어떤 관점의 분석가인지를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벤코엔은 단기 가격 예측이나 곧 반등한다, 이제 주가가 바닥이다 같은 말을 하지 않기로 유명한 분석가입니다. 오히려 그는 예측을 피하는 것으로 신뢰를 쌓아온 사람입니다. 벤코엔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지금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이 사이클의 어느 구간인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는 뉴스, 이슈, 감정적인 해석을 최대한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와 구조만 봅니다. 과거 사이클과의 비교, 이동평균선의 순서적 이탈, 고점 이후 하락이 얼마나 빠른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이어지는지. 특히 그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무관심 속에서 형성된 고점입니다. 유포리아 고점은 짧고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무관심 고점은 생각보다 느리고 지루한 하락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지금 시장은 바닥을 맞춰야 할 구간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해야 할 구간에 가깝습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벤코엔은 중요한 패턴을 짚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장기 하락 국면에서 역사적으로 반복됐던 흐름은 이렇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 이탈, 100일 이동평균선 부근 횡보, 200일 이동평균선 테스트. 이 패턴은 2014년, 2018년, 2022년 모두에서 반복됐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이미 51선을 이탈했고 100일선 부근에서 버티다 다시 압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가 강조한 핵심은 이겁니다. 카운터 트렌드 랠리 타이밍을 맞추는 건 경험 많은 분석가에게도 매우 어렵고 틀리면 파괴적이다. 즉 지금은 단기 반등을 예측하려 애쓸 구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이 떨어지면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오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S&P 500 대비 금 비율이 붕괴했던 1973년, 2008년을 보면 그 결과는 로테이션이 아니라 전반적인 위험 자산 조정이었습니다. 리스크 오프였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융위기 이후에 태어난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 국면을 충분히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하락의 가장 깊은 원인은 유동성입니다. 라울 팔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심리가 아니라 유동성이다. 핵심 변수는 미국 재무부 일반 계정 TGA입니다. 정부 셧다운과 지출 지연으로 인해 현금이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고 이 계정에 묶이면서 금융 시스템 전반에 유동성 진공이 생겼습니다. 최근 셧다운 기간 동안 TGA 잔액은 1조 달러에 근접했고 그만큼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이 시장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건 금리 인상 없이도 양적 기축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벤코엔과 라울 팔의 분석은 결국 같은
같은 지점을 가리킵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남아있다. 섣부른 바닥 예측은 위험하다. 하지만 이게 영원한 하락장은 아니다. 유동성이 다시 시장에 돌아오고 재정 흐름이 정상화되면 환경은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인내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하락은 조정이 아니라 디레버리징, 로테이션을 기대하기엔 매크로 환경이 나쁘다. 단기 반등 타이밍을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그리고 유동성, TGA가 가장 중요한 변수다. 대형 기관의 손익분기점 접근은 심리적 압박을 만든다. 비트코인처럼 매크로, 기술, 유동성이 동시에 얽힌 자산은 혼자서 모든 변화를 추적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가격보다 구조가 더 중요해지는 구간에서는 섣부른 판단이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전체 시장의 흐름을 차분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